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로사입니다. 오늘은 서수영 선생 회고록 고맙소에서 경이로운 아리스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이로운 아리스. 호중이 팬이신 아리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호중이에게 고마운 것 중 하나가 아리스를 통해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옛말에 800금으로 집을 사고 1000금으로 이웃을 산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인데, 평범한 교사로서 절대 만날 수 없는 좋은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만날 수 있었다. 가끔 아리스님들에게 개인적 청탁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 제일 많은 청탁은 호중이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거였다. 호중이 번호를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 알려주었더니 며칠이 안 되어 호중이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태가 몇 번씩 반복되었다. 몇몇 극성스러운 팬이 밤낮 없이 전화하니 호중이도 어떻게 견디겠는가. 두어 번 이런 일을 겪은 후로는 호중이 전화번호를 그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심지어 명예 교장 선생님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다. 지금도 명예 교장 선생님은 호중이 전화번호를 모르고 계신다. 이를 두고 나를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만 호중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내가 호중이를 내 뜻대로 좌지우지한다고 소문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기가 찰 노릇이었지만 일일이 대꾸하고 싶지 않았다. 심지어 대구의 어느 성악가는 파바로티 이야기는 자신과 호중이의 이야기인데 내가 교묘하게 그 스토리를 빼돌려 자기의 일처럼 꾸며 영화를 찍었다는 소문까지 낸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혹은 자식을 먼저 앞세우고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 충동에 한없이 시달렸는데 호중이 때문에 그 우울증이 사라지고 삶의 활력을 찾고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분도 있었다. 또 신장이 망가져 매주 3회씩 혈액 투석을 받으며 아무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힘들고 서러워 약 먹고 자살하려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 호중이가 나타나 찐감자를 손에 쥐어주며 약을 뺏어가는 꿈을 2번이나 꾸고 다시 용기를 얻어 잘 살아가고 있다는 할머니도 있었다. 그 외 도서실에서 나를 보자마자 감격에 겨워 울면서 신발 벗고 나에게 큰절하셨던 할머니도 기억에 남아있다. 참으로 신기했다. 과연 무엇이 이분들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치유의 힘은 또 어디서 나오는지 나도 궁금했다. 나는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사회기부나 장학금 기탁은 절대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분들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처음 교장 취임하고 학교를 둘러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먼저 너무 낙후되어 여름이면 곰팡이까지 끼는 교실을 리모델링해야 했고 그 외 답답한 운동장을 창의적 공간으로 바꾸고 아트홀에 있는 30년 가까이 된 그랜드 피아노를 교체할 방법을 찾아보고 또한 몰려오는 아리스님들을 위한 쉼터 공간을 마련해 보기로 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얻은 해답은 뛰자는 것이다. 교장이 뛰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학교 리모델링은 교육감님과 경상북도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개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운동장은 비록 사면이 막힌 것처럼 답답해 보였지만 예술적 공간으로 채워나가면 될 듯했다. 바로 머리에 떠오른 것은 심찬양 군의 그래피티였다. 본교 졸업생이자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심찬양 군의 그래피티 제작은 전임 교장 선생님이 시도하다가 예산 문제 등 여러 문제로 실패한 경우라 다시 도전해 보고 싶었다. 바로 미국에 있는 심찬양 군에게 문자를 했고 서로 연락되어 의기투합했고 바로 그래피티 제작에 들어가려 했으나 예산이 문제가 됐다.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았다. 고민에 빠졌다. 돈이 나올 구멍은 하나도 안 보였다. 막연히 시간만 지나는데 서울 아리스님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순간 하느님의 도움이요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되었다. 서울 아리스님들이 도착하여 장학금 사용처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 아리스님들이 모두 찬성하고 동의하여 전에 그래피티 제작에 사용하기로 했다.
기부금은 생각보다 큰 액수였다. 그래피티를 제작하기에 딱 알맞은 액수였다.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신기했다. 덕분에 그래피티는 심천양군의 일정에 맞추어 일사천리로 제작되었고 이 소식이 퍼지며 이번에는 부산 아리스님들이 연락이 왔다. 역시 장학금 기태양 문제였다. 그렇지 않아도 운동장 체육관 쪽 펜스가 낡아 그곳을 예술적 공간으로 바꾸고 싶다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아리스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학교 시설 개선으로 돈을 사용하게 되어 유언 갤러리가 탄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아리스님들을 통해 하나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러나 아트홀의 피아노 문제는 녹록지 않았다. 바꾸고자 하는 피아노가 워낙 고가였기 때문이었다. 도지사님도 만났고 교육감님도 만났고 시장님도 만나보았다. 도의원도 찾아다녀 보았지만 한 사립고등학교에 2억이 넘는 피아노를 사줄 만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슈타인웨이 피아노만큼은 나의 욕심이었고 불가능해 보였다. 스스로 포기할 때쯤 한 선생님이 팬카페에서 학교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기증하고 싶다 연락이 왔다며 메모를 한 전화번호 하나를 내게 전해주었다. 전화드렸더니 팬카페 개설 1주년을 맞이하여 학교에 필요한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는 팬카페 스텝의 전화였다. 1년 전처럼 장학금을 기증하면 어떨지를 물으셔서 1년 전 장학금도 3년이 지나면 고갈되어 없어지니 큰돈에 비해 그 기간이 너무 짧고 또 특목고에서 일반 예술계 고등학교로 바뀌면서 학비가 전액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옛날만큼 학비 지원이 절실한 학생이 많지 않다고 답했다. 그럼 학교 연습실 피아노를 몇 대 기증하는 것은 어떤가요? 연습실 피아노요? 연습실 피아노도 워낙 많은 학생이 자주 연습해서 새 피아노라 해도 6년 정도 지나면 폐기 처분을 해야 하기에 의미는 좋지만 효율성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오래가고 호중애가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것이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럼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아트홀의 그랜드 피아노가 좋을 것 같은데 아트홀 피아노요? 네, 아트홀 피아노는 보관만 잘하면 최소 30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중애 이름도 오래 기억되고 그래요? 좋은데요. 그 피아노 가격이 얼만데요? 슈타인웨이가 한 2억 정도. 네, 2억이요? 네, 2억 정도요. 아유, 교장 선생님 2억은 너무 무리인데요? 그렇죠. 너무 비싸죠.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니 신경 쓰지 마시고 없었던 이야기로 해주세요. 무리라는 것을 나도 알았기에 전화 끊고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그랜드 피아노에 관한 생각조차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나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어떤 아리스님이 오늘 팬카페에 김천 예고 슈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기증에 관한 찬반 투표권이 올라왔다고 급하게 연락 왔다. 순간 전율이 흘렀다. 급히 팬카페에 들어가 보니 정말 피아노 기증권으로 찬반 투표가 벌어지고 있었다. 순간 두렵고 떨렸다. 포기했던 일을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주치게 되니 당황스러웠다. 마음은 원하고 간절했지만 빈다도 낯짝이 있지. 불과 1년 전에 1억이 넘는 장학금을 받은 상태에서 또 2억이 넘는 피아노를 구걸한다니 낯이 화끈거리고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슈타인웨이 피아노는 우리 학교의 수건 사업이 아니었던가? 예술고등학교에서 슈타인웨이 피아노의 위치는 피아노 전공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과의 절실한 것인데 이것이 시간만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번 기회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메일이나 쪽지로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다. 김천 예고에 너무 과한 피아노 아닌가요? 아리스님들 모두 경제적으로 힘든데 김천 예고에 그 비싼 피아노가 꼭 필요한가요? 지금이라도 피아노 투표를 멈추게 해주세요. 등의 내용이었다. 다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내 자존심을 지키고 그 말에 피아노를 포기하기에는 교장으로서 너무 힘이 들었다. 학생들이 눈에 아른거렸다. 마음을 독하게 먹기로 했다. 이 쪽팔림을 견디자. 방법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눈을 감고 모르는 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아노 기증을 반대하는 분 중 몇 분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교육청 민원실에서 전화가 왔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옛말처럼 안티들에게 너무나 당해서 지레 겁을 먹고 팬카페 스태프들에게
피아노 기증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팬카페 스태프들은 투표는 절대적인 찬성으로 끝났지만 아직 모금 시작이 안 된 상태라 시간을 좀 끌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며 아쉬워했다. 하루하루 곰곰 생각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투표까지 지켜보았는데 이제 와서 포기해야 한다니 너무 억울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갑자기 오기가 생겼다. 교육청 민원실에서 전화가 왔으니 그것보다 상급기관인 감사실의 역으로 먼저 질의하면 해결될 것 같았다. 학교 법에는 정당한 기부는 문제가 없고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팬카페 스태프들에게 전화해서 상의한 끝에 스태프들이 교육청 감사실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김천 예고의 그랜드 피아노를 현물로 기증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먼저 질의하기로 했다. 당연히 감사실에서는 김천 예고에서 받았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이 왔다. 그 다음부터는 김천 예고에서 받겠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이 왔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지금도 내가 교장으로서 가장 잘한 것은 피아노를 기증받는 그때 모든 순간순간을 잘 견뎌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피아노를 기증받을 당시 나나 팬카페 임원들이 악기사로부터 무슨 커미션을 받은 것처럼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 헛웃음만 나오는 근거 없는 난설이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일로 나를 음해하고 특히 명예교장 선생님과 나 사이에 껴서 서로를 이간질하려는 사람들도 많았다. 물론 싫은 것은 싫고 좋은 것은 좋다는 단순 무지한 나의 성격 탓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교장 자리 사표 내고 모든 인연 끊고 조용히 숨어 살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을 한다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면 사람들의 본성을 보게 된다. 은퇴를 앞두고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들이 구분되어 한편으로는 좋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아리스님들은 학교로 직접 찾아오셔서 따뜻한 격려를 해주고 가셨다. 피아노와 그라피티 외에도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아리스를 위한 휴게 공간인 휴마루 제작에 협찬해주신 서울 아리스님이나 컬러 로드길 제작을 도와주신 아리스님들 그리고 교사 한 분 한 분에게 삼성 탭을 선물해 주신 제주도 아리스님 등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리스님들을 통해서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아리스님들이다. 오늘은 경이로운 아리스 읽어드렸습니다. 책 읽는 로사였습니다.